이번 시간에는 우리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치 프로그램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배치라는 말이 나와요. 요 배치라는 요 말은 데이터를 일정 기간, 일정 양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배치 처리,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미리 정해진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 보고 우리가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배치 프로그램은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있다 없다? 없다. 상호작용 없이, 사용자랑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꺼번에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그렇게 이제 만든 프로그램, 그걸 보고 우리는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이제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뭘 만들 거냐? 성적 처리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배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건데,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만약에 이제 각 과목마다 이제 점수가 쭉 입력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의 전부 다 총점을 구합니다. 그리고 총점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요. 그 평균 구한 걸 가지고 이제 석차도 구할 수 있겠죠. 그 석차에 따라서 이제 우수상, 상장을 이제 출력도 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한테 이제 장학금도 줄 수 있겠죠. 해서 장학금은 이제 누구한테 줄 건지, 장학금은 이제 누구한테 줄 건지 계산을 해서 그 장학금을 이제 누구한테 주겠다라고 이제 우리 윗사람한테 이제 결제를 올려야 되겠죠. 그때 이제 장학금을 이제 누구한테 주면 된다. 그런 이제 보고서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총점이다, 평균이다, 석차다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반영이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미리 정해진 그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처리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뭐 학교에서는 이런 걸 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저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서 우리가 수도가스 전기를 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금 계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금 계산하는 게 전부 다 이제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모든 집집마다 전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이런 배치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행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한국전력공사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각각 집집마다 이제 전기를 얼마 썼는지 전부 다 체크를 해야죠.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요금을 매기고, 그 요금을 매겼으면 요금 매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고지서를 전부 다 또 다 발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고지서 다 받아보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이제 고지서로 보내달라, 누구는 이메일로 보내달라, 누구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신청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요금 계산도 해주고, 그 각각 사용자들한테 이메일이 됐든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이렇게 보내는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고지서를 받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은 따로 이제 또 출력도 쭉 할 수 있겠죠. 그런 작업을 전부 다 사람이 안 한다고요. 사람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달마다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 좀 보자고요. 요 필수 요소를 보게 되면 대용량 데이터다, 그 다음에 자동화다, 그 다음에 경고성이다, 안전성, 신뢰성이다, 그 다음에 성능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해야 되고요. 전달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산도 해야 되고 이런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 그게 이제 대용량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화라는 거는 사용자의 개입 없이 지가 알아서 매달마다 정해진 시간에 수행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이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전부 다 수행해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고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잘못된 데이터가 됐든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게 그렇게 이제 수행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학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봤으면 이제 0점부터 시작해서 100점까지 있는데, 어떤 선생님 한 명이 어떤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다가 만약에 70점을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700점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 배치 프로그램이 알아서 점수는 무조건 0점부터 100점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700점은 못 들어오게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잘못된 데이터 때문에 일이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서 이거는 잘못된 데이터야 표시해놓고 그 다음날 사용자들이 이제 볼 수 있게,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표시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용자가 그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수정을 하거나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경고성이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데이터나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게 수행이 된다. 그게 이제 경고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전성, 신뢰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어디서 발생인지, 그 위치가 됐든 시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안전성, 신뢰성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다라고 하게 되면 성능이라는 거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수행을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정된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내에 전부 다 처리가 완료가 돼야 된다. 해서 이런 배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전부 다 직원들이 와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 이 배치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하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배치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안 쓰는 그 시간에, 새벽대 시간에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그런 게 이제 성능이요. 해서 배치 프로그램의 요소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스케줄러요. 스케줄러. 이 배치 스케줄러라는 거는 일괄 처리 작업이 설정된 그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수행되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도구를 보고 우리가 배치 스케줄러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배치 프로그램 만들었으면은 이거는 이제 매달마다 말일날 자동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처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그게 이제 배치 스케줄러예요. 스케줄 그러면 연예인들 스케줄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스케줄 있잖아요. 주말에 뭐 친구 만나야 돼. 몇 시에는 누구 만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몇 시에는 뭐 하고 스케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배치 스케줄러예요. 그래서 특정 업무를 원하는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한다. 그런 특성 때문에 이 배치 스케줄러를 다른 말로 잡 스케줄러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배치 스케줄러 이 종류 좀 살펴보자고요. 배치 스케줄러 종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스프링 배치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츠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론이라는 것도 있고,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프링 배치라는 거는 우리 스프링소스라는 그 회사랑 엑센추어라는 그 회사가 2007년에 공동으로 개발한 그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오픈소스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무료겠죠, 무료. 그래서 이 스프링 배치에서는 로그 관리다, 추적이다, 트랜잭션 관리다, 작업 처리 통계다, 작업 재시작이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스프링 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츠라는 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개발되어 있는 그 응용 프로그램들의 일괄 처리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얘도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요. 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수행할 작업 그리고 수행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요소들을 분리해서 일괄 처리 작업에 유연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론이라는 거는 리눅스의 기본 스케줄러 그 도구를 보고 우리가 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크론탭이라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작업을 우리가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크론탭 명령어 요거 이제 작성하는 방법 좀 살펴보자고요. 자, 크론탭 명령어요. 얘는 이제 지금처럼 형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이 맨 앞에다가 분, 그 다음에 시, 일, 월, 요일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명령어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정해진 날짜 시간에 뒤에다가 이제 명시한 이 명령어를 이제 자동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분시, 일, 월, 요일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별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별표의 뜻이 매 시기마다 수행해라. 그거예요. 매 시기라는 거는 월로 따지면 매 월마다 해라. 만약에 일에다가 만약에 별표를 표시했어요. 그럼 매일마다 해라. 그 다음에 시에다가 만약에 별표를 했어요. 그럼 매 시간마다 해라. 분에다가 만약에 별표를 했어요. 그럼 매 분마다 처리해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별표를 쭉 입력을 했어요. 분도 별표, 시간도 별표, 일도 별표, 월도 별표, 요일도 별표 그렇게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지금처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 뜻이 매월, 매일, 매시, 매분마다 이 파일을 이제 실행시켜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좀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3개만 별표고 앞에 2개는 지금처럼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맨 앞에 게 분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게 시간이라 했어요. 시간.
그리고 그 뒤에 게 일, 월, 요일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얘는 매월, 매일마다 몇 시 몇 분이요? 1시 30분에 요 명령어 처리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시기 우측에다가 우리가 단위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단위를 입력할 때는 지금처럼 슬래시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단위를 써주면 돼요. 자, 해서 요 예시 좀 보세요. 지금 맨 앞에 보면 30이라고 써져 있죠? 30이라고 써져 있는 건 30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별표가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데 시간에 이제 단위 갖다 붙인 거예요. 시간에다가 단위 붙인 거. 모든 시간 다 해라.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데 그 뒤에 단위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3시간마다 해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월도, 일도, 그 다음에 요일도 전부 다 이제 별표가 들어왔죠. 그럼 얘 뜻이 매일마다 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간 단위로 요 명령어를 처리해 주세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시기, 종료 시기를 우리가 또 지정도 해줄 수 있어요. 해서 특정 구간에만 반복해서 명령어를 실행시키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맨 앞에 여기는 분이죠, 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간 쓰는 자리인데 시간 쓰는 자리에다가 18시부터 시작해서 23시 그 사이에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0이라고 숫자 써져 있죠. 요거는 이제 일 얘기하는 거죠. 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월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요일 얘기하는 거죠. 해서 얘는 매월 20일마다 18시에서 23시 그 사이에 매 분마다 이제 요 명령을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시기에다가 시기 1, 2, 3,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에 이제 명령을 이제 실행시키게 그렇게도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맨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가 분이죠. 그리고 얘가 시예요. 그러면 23시 30분에 처리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25하고 써 있습니다. 얘가 이제 1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숫자 3개 중간에 컴마로 연결돼 있죠. 요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5일 날 그리고 9월 25, 11월 25일 날 몇 시 몇 분에 23시 30분에 요 명령을 처리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놓은 거예요. 해서 그럼 얘는 1년에 몇 번 처리된다? 딱 3번 처리되더라. 4월 25일 23시 30분에 그리고 9월 25일 23시 30분에 그리고 11월 25일 23시 30분에 그렇게 이제 요 특정 명령이 실행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배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뭔지 그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배치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에 우리 대용량 데이터다, 자동화다, 경고성이다, 안전성, 신뢰성이다, 성능이다 하고 그 5가지 있었어요. 그 5가지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배치 스케줄러에 보게 되면 3가지 있었죠. 그 3가지 특징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